나라 걱정 이전에 당 걱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른정당 분위기가 불안불안할 것 같아요. 헌재 판결이 난다 하면서 계속 안 저희가 나니까. 사실 어제 전까지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네. 탄핵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예. 네. 뭐 1%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제 선고 기일이 미뤄지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일이야 설마 없겠지 했던 그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좀 걱정이 돼요. 당내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설마가 뭐냐면 헌재 재판관들끼리는 네. 평결은 그냥 각자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예. 뭐 만장일치가 될 필요는 없고 예. 표결로 몇 대 몇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냥 6표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네. 아니 6표, 5표 어쨌든 3분의 2. 6표. 예. 뭐 7이 되든 8이 되든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장일치 합의를 이뤄야 된다는 게 선고 기일 지정이라는 거였잖아요. 원래부터.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 측을 편들어주는 엑스맨이 있다면 그 엑스맨들이 쓸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 평결에서는 자기들이 아무리 반대표를 던져봐야 이거를 뒤집지 못한다면 선고 기일을 3월 13일 이후로 넘겨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게 만들고 그래서 7명 체제를 만들면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엑스맨이 2명이라면. 혹은 이제 새로 임명될 재판관이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 새로 임명된 그분이 지명이 되려면 한 달 정도에 한 달 걸리죠. 걸린단 말이죠. 그럼 네. 그동안 공전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연기되는 거죠, 또 다시. 심지어 이제 새로 지명된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제 주변에 지인들의 평이 뭐냐면 손해를 좀 보고 압박을 좀 받더라도 소신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소신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보통 그러니까 이제 앞문장을 보면 손해를 보고 압박을 받더라도 반드시 소신대로 한다에. 아니 근데 그 지인들이 앞문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나 이런 사람들 몇 군데 전화해봤더니 늘 보면 누구랑도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치 척을 않기 지지 때문에 않고. 예, 네. 척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대세를 이제 추종해 간다. 윗사람이든 자기를 추천한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잘 지내려고 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우려가 좀 있다. 네. 예. 그분의 실력을 떠나서 그분의 성향이 그러하다는 세평이 있다는 거죠. 세평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기로는 3월 13일을 이러다가 넘기는 거 아닌가. 예, 넘기면 이건 완전 탄핵은 정말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넘겨서 혹시 이제 그러면 7인 체제가 되니까 그럼 새로 임명하자고 하고 또 한 달 지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도 그 8인 체제에서 이제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 예. 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기각이 돼 버린다든가. 예를 들면 뭐 각하가 된다든가. 가능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새로 임명될 걸로 예상되는 분이 예를 들면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예. 기각적으로 돌아선다든가. 기각적으로 돌았으면 이거는 탄핵은 안 되는 거죠. 예. 계속 끌고 그냥 연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 명의 소위 엑스맨이 실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 지금 시점이면 나와야 하는 건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불안한 혹시 거죠. 그 엑스맨 설이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막 갑자기 어제 굉장히 저희는 많이 걱정했어요. 내부적으로. 예. 예. 제가 진작부터 걱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싶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두 사람 혹은 뭐 두 사람 이상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성향 분석 뜻대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안심만 하고 바라볼 일은 아니다라고. 예.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헌재를 압박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카드는 없죠. 정말 기도만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기치를 들고 분당한 곳이기 때문에. 예. 탄핵을 기치로 분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태극기 부대는 완전히 바른정당이 배신자라는 등 완전히 그냥 바른정당만 타겟으로 해서 죽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저희는 기각이 되면 전원 총사퇴 의원직 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각되는 순간 뭐 사라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사퇴서 내도 의장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국회의원 그만큼의 국회의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걸 국회의장이 받아줄 리가 없죠.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좁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사안에도 탄핵을 못하면 정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니 사실은 이게 뭐 바른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런 혐의, 증거, 물증, 온갖 개 증언 이렇게 나왔는데도 탄핵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탄핵은 도대체 언제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지. 그러니까요. 정말 이 정도 사안. 이건 헌법에서 탄핵이라는 제도를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예. 하지만 우리는 8인 중에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희 PD가 기도하신다고 하니까 기도는 저쪽이 훨씬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지금. 그쪽이요? 3일절 나와서도 하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도대체 누구 기도를 들으실지 분명할 것 같아요. 헌재 판결이 최종 결정이 이번 주에 날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3월 13일 날 이정미 심판관의 그 임기 종료. 예. 그날까지는 그 헌재 판결의 날이라고 보는데. 예. 지금 헌법재판소 안의 공기와 바깥의 공기가 좀 차이가 있지 않냐는 내가 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 현재 바깥 공기는 뭐 촛불 집회가 뭐 태극기 집회가 맞대결 한다고 하지만은. 예.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게 탄핵은 인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의 압도적인 것 틀림없어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현재 안의 공기라고 하는 것은 8명의 심판관 중에서 예. 과연 6명이 탄핵안에 찬성하고 예. 2명만 반대하고 예. 이렇게 했느냐. 만일 3명만 반대해버리고 찬성이 5명이 되면 이게 기각이 되는 게거든요. 그렇죠. 이게. 각하도는 기각이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 헌법재판관들을 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하. 그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이 헌법재판소도 그 사법부 법조계 일부니까 유전 무죄, 유권 무죄, 유전 무죄, 유권 무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외부의 강한 압력, 유전은 돈, 유권은 권력, 그 외부의 강한 압력이 통하고 흔들릴 수 있다. 이게 유전 무죄, 유권 무죄라고 하는 그 불신풍의 원인이거든요. 그럼 헌법재판소라고 해가지고 사법부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이런 그 불신풍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일까? 한데 대해서 내가 이게 다 재판관들이 다 제 뭐 나이로 따져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경력으로 따져서 뭐 다 좀 후배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이런 점에서 완전히 독립돼 가지고 정말 자기들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에 투철해서 할 수 있겠는가? 한데 대해서 조금 내가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게. 그러면 기각이라든가 각하 결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글쎄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 사람만 반대해버리면 탄핵이 기각이나 또 각하가 돼버리는데 그러나 저는 저 개인 생각은 그 탄핵 인용, 탄핵 결정되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달리 그때는 야당, 한나라당만이 찬성하고 탄핵 국회가 의결했는데 이번에는 여당 다수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새누리당의 다수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숫자와 야당 그렇게 해서 국회 다수가 이 탄핵 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국회 의결을 존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국회 의결로 모두 탄핵 결정돼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 과정을 둔 것은 당리 당략과 정략 때문에 대통령을 괜히 흔들 수 있는 난폭한 탄핵 결의를 할지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과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이번 국회 결의가 난폭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2004년과는 달리 국회 다수의 의견으로 의결이 됐다 하면 이게 난폭한 거라고 볼 수 없지요. 그렇죠. 그렇고 그다음에
구체적 사실이 정말 황당한가 예. 이렇게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 특검이 수사에서 발표된 이런 모든 자료들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다 넘겨져 가 있는데 예. 2004년에 그 탄핵 여부에 대한 기준은 현직 대통령이 예. 직무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예. 직무를 계속하기에 곤란할 정도로 신뢰를 상실했다 한다면 탄핵을 해야 되고 예. 그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게 조금 있다 하더라도 예. 신뢰를 상실할 정도로까지 볼 수 없다 그러면 이건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 비해서 이번에는 그 탄핵 사유가 제 눈에는 넘쳐난다고 봅니다. 넘쳐난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 탄핵은 인용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게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이제 뭐 맞붙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굉장히 불행한 사태인데 예. 탄핵이 인용됐을 때 오는 후폭풍보다는 예. 기각이나 각하됐을 때 오는 후폭풍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런 점도 헌법재판소가 감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나라 걱정 이전에 당 걱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른정당 분위기가 불안불안할 것 같아요. 헌재 판결이 난다 하면서 계속 안 저희가 나니까. 사실 어제 전까지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네. 탄핵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예. 네. 뭐 1%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제 선고 기일이 미뤄지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일이야 설마 없겠지 했던 그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좀 걱정이 돼요. 당내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설마가 뭐냐면 헌재 재판관들끼리는 네. 평결은 그냥 각자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예. 뭐 만장일치가 될 필요는 없고 예. 표결로 몇 대 몇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냥 6표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네. 아니 6표, 5표 어쨌든 3분의 2. 6표. 예. 뭐 7이 되든 8이 되든 네.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장일치 합의를 이뤄야 된다는 게 선고 기일 지정이라는 거였잖아요, 원래부터.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 측을 편들어주는 엑스맨이 있다면 그 엑스맨들이 쓸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 평결에서는 자기들이 아무리 반대표를 던져봐야 이거를 뒤집지 못한다면 선고 기일을 3월 13일 이후로 넘겨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게 만들고 그래서 7명 체제를 만들면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엑스맨이 2명이라면. 혹은 이제 새로 임명될 재판관이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 새로 임명된 그분이 지명이 되려면 한 달 정도에. 한 달 걸리죠. 걸린단 말이죠. 그럼 네. 그동안 공전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연기되는 거죠, 또 다시. 심지어 이제 새로 지명된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제 주변에 지인들의 평이 뭐냐면, 손해를 좀 보고 압박을 좀 받더라도 소신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소신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보통 그러니까 이제 앞문장을 보면 손해를 보고 압박을 받더라도 반드시 소신대로 한다에. 아니 근데 그 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나 이런 사람들 몇 군데 전화해봤더니 늘 보면 누구랑도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척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윗사람이든 자기를 추천한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잘 지내려고 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우려가 좀 있다. 네. 예. 그분의 실력을 떠나서 그분의 성향이 그러하다는 세평이 있다는 거죠. 세평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기로는 3월 13일을 이러다가 넘기는 거 아닌가. 네, 넘기면 이건 완전 탄핵은 정말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넘겨서 혹시 이제 그러면 7인 체제가 되니까 그럼 새로 임명하자고 하고 또 한 달 지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도 그 8인 체제에서 이제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 예. 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기각이 돼버린다든가. 예를 들면 뭐 각하가 된다든가. 가능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새로 임명될 걸로 예상되는 분이 예를 들면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예. 기각적으로 돌아선다든가. 기각적으로 돌았으면 이거는 탄핵은 안 되는 거죠. 예. 계속 끌고 그냥 연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2명의 소위 엑스맨이 실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 지금 시점이면 나와야 하는 건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불안한 혹시 거죠. 그 엑스맨 설이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막 갑자기 어제 굉장히 저희는 많이 걱정했어요. 내부적으로. 예. 네. 제가 진작부터 걱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싶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